국제 문화 환경 파트는 1, 2, 3, 4절을 25분 내외로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론적인 부분하고 내용이 좀 많아갖고 1, 2, 3절까지 한 편 만들고 추가적으로 부속해갖고 4절에서 문화와 국제 경영에 관련된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영상을 하나 추가적으로 더 만들겠습니다. 문화가 국제 경영의 어느 분야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그림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 문화는 현지 및 글로벌 마케팅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두 번째로 국제 조직 및 인사관리 전략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이런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다국적 기업의 현지 글로벌 마케팅 관련 전략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다국적 기업의 상표, 디자인 전략, 가격 전략, 유통 전략, 광고 및 판매 촉진 전략 등의 문화가 크게 영향을 받고 주고 하는데, 여기 주로 포피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보다 자세한 거는 글로벌 케이스 백의 영향, 그 내용에 나와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좀 더 자세하게 재밌게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는 좀 이론적이고 딱딱하지만 큰 틀에서 어떤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에 의한 영향을 받는 영역은 국제 조직 및 인사관리 부분인데, 현지 조봉업원의 욕구 및 동기부여, 조직 몰입, 커뮤니케이션 패턴 등은 매우 핵심적인 경영 관리의 이슈고, 현지 문화를 잘 이해해야만 현지 종업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현지인들을 관리할 수가 있죠. 또 한국 기업이 성공적으로 해외 자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적합한 경영 및 인사관리 제도를 확립하는 게 요구되고 있고, 문화의 행동 기준을 보면은 윤리적 기준과 공평성,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윤리적 기준은 어떤 행동이 도덕적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으로 명문화된 국가 법률 및 제도가 있고, 회사나 조직에 명문화된 비명문화된 규칙과 회사 문화가 있고요. 종교기관의 규율이라든지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이 윤리적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또 어떤 배경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공평성의 개념은 일본인들에게 상대적인 개념인 반면에 미국인들에게는 객관적인 개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책에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체면 관련돼 갖고, 집단주의에서는 가족이나 조직의 체면을 손상시키거나 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는 행동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체면이 매우 중요하며 나의 잘못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체면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의식하고 있죠. 여기는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서양에서는 체면이란 개념이 매우 약한 반면에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구성원의 행동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 가치는 아랍인들은 경제, 사회, 정치적인 가치 덕목보다는 종교적인 가치 덕목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고요. 회교의 종교적 기준으로 보면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고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 회교라고 하면은 이제 이슬람교를 얘기하고 있죠. 반면에 미국인은 종교, 사회적 가치보다는 경제, 법률적인 가치나 기준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문화와 동기부여 및 갈등 해결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자면은,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문화마다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상이한데, 미국에서는 단도직입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선호하고, 반면에 일본에서는 체면을 손상시키거나 신뢰가 될 수 있는 언어의 사용은 매우 피한다. 그래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문화에 따라 갖고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자세, 제스처, 눈의 움직임, 목소리,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우리가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알아봐야 되는데, 자세, 대화 시 자세는 문화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전달한다. 그다음에 제스처는 언어의 메시지를 더 잘 전달하거나 대체하기 위해 손, 머리, 어깨 등을 사용하는 방법을 의미하고 눈의 움직임. 한국 사회는 연장자와 대화 시 상대방 눈을 직접 응시하는 것을 때로는 신뢰로 여기는 반면 미국에서는 대화 시 상대방 시선을 피하는 것은 무언가를 숨긴다는 오해를 받는다. 목소리, 문화마다 대화 시 목소리의 크기, 템포는 상이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문화와 동기부여에 있어서 매슬로우는 학자가 1934년도에 욕구 5단계서를 발표하면서 매우 영향력 있는 동기부여 이론으로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5가지 계층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이론은 서구 선진국을 가정하고 개발되었으므로 동양 문화권이나 개발도상국에 적용하게 되면 몇 가지 변화가 필요한데 이러한 5가지 욕구는 동일한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생리적인 욕구가 다른 어떤 욕구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자아실현이나 존경 욕구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보고 있죠. 특히 공장 근로자인 경우에는 임금 상승이나 작업장 개선 등이 매우 효과적인 동기부여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욕구의 우선순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특정 욕구가 개별 문화에 적합한지 여부라든지 미국에서 자아실현 욕구를 통해 매우 효과적인 동기부여를 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 회피 문화가 높은 일부 국가에서는 오히려 안전 욕구가 더 효과적인 동기부여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요. 매슬로의 욕구 5단계 갖고 자아실현, 존경, 그다음에 사회적 욕구, 안전 욕구, 생리적 욕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렇게 뾰족한 형태를 띄우고 개발도상국일 때는 이렇게 피라미드가 옆으로 퍼져 있어 갖고 생리적 욕구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자아 실현 욕구가 피라미드가 낮게 이렇게 형성이 된 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갈등과 문화 해결에 관련돼 가지고 접근 방법은 상이하며 각기 다른 갈등 해결 전략을 선호하고 있다. 문화에 따라.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직접적인 갈등을 회피하고 조화를 유지하는 걸 바라고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갈등을 회피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높은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회피 문화에서는 조직에서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낮은 불확실성 회피 문화에서는 조직의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종업원 간의 경쟁은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4가지 전략이 있는데 지배, 협상, 타협, 철회 전략이 있는데 지배 전략이라고 하면 상호 협력 정도가 낮은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해결 방안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방안을 지배 전략. 그 다음에 협상 전략은 당사자의 요구를 통합하여 해결책을 찾는 방안. 타협 전략은 성과를 50대 50으로 배분하기 위해 이익과 손해를 서로 주고받는 타협 전략. 철회 전략은 기본적으로 갈등을 회피하려는 전략을 얘기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면은 갈등 해결 대안으로 단호성 정도와 협력의 정도로 협상, 지배, 철회, 양보, 타협 가운데로 이렇게 해서 앞에 4가지 설명했던 대안들을 우리가 그림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이번 챕터에서 이론적인 걸 주로 다루고 있는데 다른 영상에서는 재미있는 문화적 사례와 이슈에 대해서 글로벌 경영 사례 100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